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좋은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억 부자가 들려주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 어때요?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이라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공포 분위기가 나나요? 바른 투자를 하고 있다면 뭐 세상에 무서울 게 없죠. 또한 이게 불안한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진짜 누가 이렇게 무섭다 그러면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투자라는 거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고 그럴 때 투자가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천억 부자가 들려주는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있어서라는 얘기는 뭐 부동산도 투자고 주식도 투자고 또 예금 또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투자의 대상에 투자를 할 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마음속에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 뭐 당연한 말이죠. 뭐 이 세상에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심지어 전 노무현 대통령도 대통령 짓 못해 먹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서도 대통령 짓도 못해 먹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만 이 대통령 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조선왕조실록에도 1406년 세자의 나이가 13살일 때, 즉 여기서 말하는 세자의 나이라는 거는 이제 차후 이제 세종대왕이 되실 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현재 아버지가 되니까 1406년이니까 태종이 왕지에 있는 시기였죠. 그때 갑자기 신하들 앞에서 태종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왕 노릇 못해 먹겠네.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들 깜짝을 놀라는 거죠. 이처럼 이 조선왕조실록을 보든지 간에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든지 간에 그만큼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부동산 투자가 됐든 주식 투자가 됐든 뭐 채권 투자가 됐든 뭐 예금 투자가 됐든 투자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쉬운 게 더더욱 없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와중에 천억 부자랑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오간 그런 얘기들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억 부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수님, 주식, 부동산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글쎄요, 뭐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거, 가장 무서운 말, 혹시 잘못 투자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가장 무서워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천억 부자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말은요, 나는 알고 있다.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 평생에 요 알고 있다는 사람 치고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못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본인이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본인이 본인 운물을 파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요. 알지도 못하면서 본인이 아는 척 했잖아요. 그럼 이러한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돼가면 마치 본인이 많이 아는 거로 스스로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착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이 자기 확신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는 진짜 많이 아는 줄 알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뭐 태보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말은 나는 알고 있다.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네, 그렇군요. 일단 저부터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 교수님이야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뭐, 저도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럼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니, 또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또 그분께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은 배우겠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배우겠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본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하겠다? 배우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이 사람이 많이 알게 된다는 얘기죠. 또 이 사람은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노력하고 배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제가 보기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은 배우겠다는 말입니다. 예. 참 오늘 참 굉장히 좋은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씩 지금보다 더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죠? 그렇죠. 이 세상에 투자를 해서 돈을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죠. 그게 모든 사람들의 꿈과 희망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역시 이제 배운다는 것은 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1000억대나 되는 그 어르신이 저를 만났을 때 나이가 7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럼 그러한 재산이 있으면서도 또 부동산에 대해서 또 많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배운다는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뿐만이 아니라 또 맨 앞줄에 또 맨 앞에 앉은 어떤 할머니도 계시는데요. 그분의 나이는 68세였습니다. 60대 후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 다 끝난 뒤에 그분한테 여쭤봤죠. 어머니는 무슨 일로 이렇게 또 제 강의에 또 참석하게 됐냐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 단독주택도 있고 부동산이 좀 있는데 손자 손녀를 위해서 내가 배워서 걔들한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배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이야기 아닌가요? 역시 이 돈이 좀 많고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더 배우려고 그러고 더 노력하려고 그러고 더 겸손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부자가 되는 사람들 또 부동산을 통해서 더 많은 부를 일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나는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더 많이 배우겠다. 이 부분에 더 중점을 두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또 약간씩 또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배우겠다라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